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직장 상사와의 갑질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치미는 상황이에요. 직장 생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견디기 힘들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참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도 가슴 한편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또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만 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화를 다스리고 또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심리학적 접근법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갑질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단단히 다스리고 또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지 확실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상사의 갑질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기분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갑질은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한 심리적인 기본 욕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면서 내면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자 윌리엄 글래서가 제시한 5가지 기본 욕구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삶을 살아가며 이 5가지 욕구를 충족해야지만이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직장에서 갑질은 특히 3가지 핵심 욕구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예요. 우리는 직장에서 그냥 단순히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료들과 어울리며 관계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상사의 갑질은 우리가 팀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반복적인 무시나 고립시키는 행동은 우리를 정서적인 소외감 속에 빠뜨리게 되죠. 그 결과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직장에서의 심리적 안정감도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힘의 욕구예요. 힘의 욕구는 단순히 권력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과 또 성취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상사가 부당한 지적이나 비하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잃고 자존감이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 나는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무력감과 분노가 쌓이며 직장 생활에 대한 동기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생존의 욕구예요. 직장은 단순히 일을 하는 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장소예요. 하지만 상사의 갑질은 직장 내의 안정감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내가 이러다 해고되는 건 아닐까? 혹은 더 큰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 이런 불안감 속에서 계속 긴장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이 크게 악화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와 무력감, 그리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극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느끼는 화는 결코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화는 여러분의 기본적인 욕구가 침해당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정당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거나 내가 예민한 걸까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화는 나 자신이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몸과 마음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이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럼 화를 다스리는 심리학적인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즉각적인 화를 다스리는 게 너무 중요하죠. 화를 느끼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감정의 중심 부위, 편도체가 활성화가 됩니다. 편도체는 뇌의 원시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이 기능은 우리가 화가 날 때도 반응을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성을 잃고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감정의 냉각이에요. 감정의 냉각은 말 그대로 과열된 감정을 잠시 진정시키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뇌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의미해요. 다음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실천 방법이니 활용해 보세요. 첫 번째는 심호흡입니다. 화를 진정시키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강력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화를 느낄 때는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지며 몸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심호흡은 몸의 반응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깊고 또 천천히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낮추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의식적으로 깊은 숨을 들여 마셔보는 거예요. 천천히 깊은 숨을 들여 마셔보세요. 그리고 나서 숨을 잠깐 멈추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한 3번 정도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호흡법은 감정의 폭발을 막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갑작스러운 화뿐만이 아니라 불안이나 긴장감을 해소할 때 매우 유용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감정 라벨링입니다. 우리가 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건데요. 우리가 화를 느낄 때 우리는 감정에 쉽사리 압도당하기 쉽습니다. 감정에 압도되면 원인보다는 감정 자체에 휘말려 버리곤 하죠. 이때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감정 라벨링입니다. 이 기법은 감정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감정의 강도를 줄이고 이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너무 화가 난다. 이건 정말 억울하다. 이렇게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50% 이상 감소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감정을 단순히 느끼는 것에서 나아가 감정을 분리하고 또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뇌의 이성적인 부분, 즉 전두엽을 활성화하기 때문이에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특히나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자주 헷갈리는 분들에게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3초 멈추기예요. 행동을 멈추고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화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즉각적인 반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아주 커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잠깐 멈추는 것, 즉 3초 멈추기입니다. 화가 날 때 즉각적으로 말하거나 또 행동하기 전에 한번 멈추세요. 3초 동안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행동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내 감정을 조금 더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 과정은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감정적인 반응 대신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사의 부당한 지적에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대신에 잠시 멈춰서 차분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적절한 시간과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준 이 3가지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감정 관리 도구입니다. 우리가 화를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이긴 하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관계에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스트레스 관리와 대인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오늘부터 이 3가지 방법을 실천하며 좀 더 건강하고 평온한 마음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화라는 감정은 순간적으로만 다스리기보다 꾸준히 관리하고 다룰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화를 진정시키는 방법도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인 연습을 통해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면 반복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3가지 방법은 꾸준히 실천하게 되면 보다 화를 더 잘 다루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일기 쓰기예요. 내 감정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왜 내가 화가 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화가 나는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감정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방법은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날 느낀 감정을 기록해 보는 것이에요. 특히나 화가 났던 순간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화가 나게 한 대상은 누구였는지, 그때 내 반응은 어땠지, 감정 일기를 쓰다 보면은 내가 자주 화를 느끼는 상황이나 또 나만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화가 나는 상황이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인지 혹은 가족과의 의사소통 문제인지를 알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감정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면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행위 자체도 큰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글로 적는 동안 화가 점차 누그러지고 감정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두 번째는 명상과 마음챙기입니다. 마음챙김은 화와 같은 강렬한 감정을 다스리는 데 효과가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방법입니다. 특히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서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도와줘요. 하루 중 조용한 시간 한 5분을 한번 정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기 전이나 아니면 잠들기 전 또는 점심시간에 짧게 실천할 수 있어요.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는 순간을 느끼며 그 감각에만 한번 집중하세요. 화나 스트레스가 떠오르면 이를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이렇게 관찰만 하고 감정에 휘두르지 않도록 연습해 보는 거예요. 명상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고 정서적 회복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 5분의 명상은 여러분의 감정 조절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긍정심상 훈련이에요. 심리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가 바로 심상 훈련이거든요. 이 방법은 화가 나는 상황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차분하고 또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훈련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화나는 상황을 더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정신적인 연습을 돕는 강력한 도구랍니다. 어떻게 실천하냐면 가장 먼저 화가 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부당한 지적을 했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내가 차분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내 숨을 고르고 또 이성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긍정적인 대처 결과를 상상하며 마무리해 보세요. 이 훈련은 실제 상황에서 뇌가 비슷한 반응을 보이도록 준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즉, 상상 속에서 차분하게 반응하는 연습을 하면 실제로도 더 침착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소개해드린 이 3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화를 다스리는 능력은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연습하고 적용하면서 감정의 파도를 넘을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점차 쌓이게 됩니다. 감정일기는 내 감정을 이해하고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해요. 명상과 마음 챙김은 순간의 화와 또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은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긍정심상 훈련은 실제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이런 연습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여러분이 더 평온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일상과 스트레스를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오늘부터 소개드린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더 단단한 내면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상사의 갑질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갑질 상황에서 느끼는 화나 또 스트레스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나의 마음을 지키고 성장하는 법을 배운다면 여러분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힘을 얻고 마음의 평온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응원하며 함께 방법을 찾아갈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직장 내 가스라이팅 대처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뤄볼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마음 처방을 전달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애쓰셨습니다.